반갑습니다. 삶의 깊이를 천천히 기록하는 비스타의 기록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하루 중에 잠깐 이 영상을 누르셨다면 아마 마음 한켠에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으셨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운 날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기억이 문득 떠오르기도 하고 오래 참아왔던 감정이 조용히 올라오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살아가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 하나를 붙들고 사는 날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마음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비스타의 기록에서 전하는 조용한 인생의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오랫동안 곁에 있었다고 믿었던 사람이 정작 내가 가장 힘들 때 보이지 않는 순간,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달라지지 않는 사람을 보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혼자 자책하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 자책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 없으셨습니까?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은 노력하면 다 바뀔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진심은 결국 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마음도 전해지고 상처도 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이도 기다렸습니다. 부모가 변하길 기다렸고, 배우자가 달라지길 기다렸고, 자식의 철들기를 기다렸고, 친구가 진심을 알아주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우리가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한 진실 하나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비스타의 기록은 그 질문 앞에 조용히 서보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듣기에 따라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가혹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안 변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 늦은 깨달음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인데 그는 평생 인간의 본성에 대해 아주 냉정하게 파고든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환경이 바뀌고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흘러도 그 사람의 본질은 처음과 같다. 처음 들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살아온 날들을 하나씩 되짚어보면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진실인지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이런 기대를 품고 삽니다. 이 사람도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변할 거야. 내가 잘해주면 바뀔 거야. 지금은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 세월이 지나면 사람도 부드러워지겠지. 그 기대 하나로 참고 기다리고 또 참았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이해하려 했고, 서운해도 모른 척했고, 외로워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변하던가요? 처음에는 잠깐 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한동안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행동을 바꾸는 건 가능해도 본성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8세 박정순 씨입니다. 경상도 작은 도시에서 평생을 살아온 분입니다. 슬하에 자녀 셋을 뒀고 남편과는 40해를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남들 보기엔 평범하고 무탈한 삶이었습니다. 큰 사고도 없었고 남부럽지 않게 자식들도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박정순 씨에게는 평생 마음속에 품고 살아온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부터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보다 자기 일이 먼저였고 아이들 학교 행사 한번 제대로 온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도 병원은 늘 박정순 씨 몫이었습니다. 집안의 크고 작은 일도 대부분 혼자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순 씨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원래 남자들은 표현이 서툰 거야. 먹고 사느라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 그래도 속으로는 가족을 생각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다 커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은퇴를 했습니다. 박정순 씨는 속으로 작은 기대를 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부부답게 살아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같이 산책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젊은 시절 못 가봤던 여행도 가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은퇴를 한 뒤에도 그 사람은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더 무뚝뚝해졌고 더 예민해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고 TV 소리가 크다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박정순 씨는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 사람이 언젠가는 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내가 변하길 바란 거였지 그 사람이 변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나 봐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마흔에 그 긴 세월을 기다린 뒤에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하면 사람이 변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눈물 때문에 변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바뀌고 싶어질 때만 조금씩 달라질 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편했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걸까요? 왜 변하지 않는 사람을 붙들고 변하기를 기다리며 세월을 보내는 걸까요?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진함의 문제도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한번 믿기 시작하면 그 믿음을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정보를 해석합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해줄 거야 라고 믿으면 잘해주는 순간만 기억하고 상처 준 순간은 흐릿하게 지웁니다. 한번 다정했던 순간, 한번 미안하다고 했던 순간 그 작은 장면 하나를 붙들고 우리는 다시 희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또 다시 우리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코넬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이 이미 내린 판단을 지키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틀렸다는 증거가 눈앞에 있어도 그 판단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변할 것이다 라고 한번 믿으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변하지 않는 현실을 외면합니다. 그게 선택이 아니라 마음이 자동으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마음이 스스로 눈을 감아버린 겁니다. 사실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내 인생이 조금씩 사라진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달라지길 바라며 살다 보면 정작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 사람인지 잊게 됩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원했던 삶이 무엇이었는지 점점 희미해집니다. 박정순 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서 며칠을 보내는데 남편이 오긴 왔습니다. 하지만 왔다가 금방 갔습니다. 불편하게 뭐 필요한 거 있어? 한마디 툭 던지고는 병실 의자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봤습니다. 박정순 씨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텅 빈 천장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소리가 크지는 않았답니다. 조용히 천천히 무너졌답니다. 아, 이 사람은 끝까지 이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눈물이 나온 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멍해졌다고 했습니다. 서럽지도 억울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허탈했다고 했습니다. 40회의 기다림이 그 텅 빈 병실 천장 속으로 사라지는 느낌이었다고요. 그런데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슬픈 순간은 크게 울게 되는 순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무 감정도 남지 않는 순간, 더 이상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깊은 슬픔인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기다리던 것이 끝내 오지 않았다는 걸 조용히 받아들이게 되는 그 순간, 억울하거나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힘이 쭉 빠지는 그 느낌.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현실을 비로소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인간의 성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격이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다. 교육도 경험도 환경도 그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 바뀌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이다. 이 말이 처음엔 너무 냉정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천천히 생각해보면 이 말은 사실 우리를 자책에서 꺼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 사람에게 충분히 잘해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당신이 더 참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이 더 희생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이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했어도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냉정한 진실이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한 위로이기도 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모든 문제를 자기 탓으로 돌리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내가 조금만 더 이해했으면, 내가 덜 예민했으면. 하지만 인생에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오래 기다리는 걸까요? 단순히 그 사람을 믿어서만은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이 이미 투자한 것이 많을수록 그 관계나 상황을 끝내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기에 이만큼을 쏟아부었는데 이제 와서 그만두면 그게 다 헛수고가 되잖아. 이 마음입니다. 세월을 쏟아부었습니다. 감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기다림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더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붙잡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쏟아부은 세월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상처받으면서도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긴 세월도 앞으로 남은 인생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기 위해 남은 시간까지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삶에서 반복되어 왔는지 모릅니다. 72세 최병철 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청도 출신으로 평생 중소기업에서 일한 분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직장 동료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항상 술값을 먼저 내고 어려운 동료가 있으면 조용히 돕고 누군가 부탁하면 쉽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최병철 씨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이 많다고 했고 의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최병철 씨는 그 말이 참 좋았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니까 연락이 오는 사람이 손에 꼽혔습니다. 처음엔 그냥 다들 바쁘겠거니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먼저 연락 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최병철 씨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 그 사람들이 변했나?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나? 그 질문의 답은 사실 처음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최병철 씨가 잘해줄 때는 곁에 있었고 잘해줄 것이 없어지자 멀어진 겁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본능은 평생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계는 생각보다 조건 위에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내가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면 관계도 조용히 멀어집니다.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되면 사람에 대한 허무함이 크게 밀려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허무함 속에서도 나 자신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람을 믿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냉소적으로 보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변하길 바라는 마음이 상대가 변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팀은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타인의 변화를 기다리며 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희미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남이 변하길 기다리느라 자기 자신을 기다리게 하지 못한 겁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되고 싶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뤄두고 변하지 않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세월을 보낸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남을 이해하는 데에는 평생을 쓰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에는 단 한 번도 시간을 쓰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박정순 씨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스스로 회복을 하면서 박정순 씨는 조용히 결심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조심스럽게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나 싶기도 했답니다. 괜히 민망하기도 했고 잘하지 못할까봐 겁도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붓을 처음 들었을 때 손끝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얀 도화지 위에 색이 번지는 걸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도 같이 풀어지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 기분도 살피지 않고 오직 자기 마음만 바라보는 시간이 너무 오랜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뭔지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나였더라고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나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말이 한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나. 혹시 여러분도 그런 나를 어딘가에 묻어두지는 않으셨나요? 늘 가족 먼저, 늘 남 먼저, 늘 책임 먼저 살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은 마지막 순서로 밀어두고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래도 됩니다. 이제는 조금쯤 자신을 먼저 생각해도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헛된 기다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붙들고 기다린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마음의 함정이었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저 진심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그 기다림을 자신에게 돌려주셔도 됩니다. 당신이 변하기를 기다렸던 그 마음으로 이제 당신 자신을 기다려주십시오. 하고 싶었던 것, 가보고 싶었던 곳, 되고 싶었던 모습, 그것들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늦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생각보다 늦게 시작해도 괜찮은 것들이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냉정한 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사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라. 그 에너지를 자신에게 써라. 우리가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은 남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너무 인색하게 살았다는 것, 너무 오랫동안 나를 뒷전에 뒀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조용히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스타의 기록이 전하는 조용한 인생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조용히 한번 공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오랫동안 자신을 잊고 살아왔을지 모르니까요. 앞으로도 마음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가 따뜻하고 평온하시길 바랍니다.